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100세 인생의 힘, 100년 건강의 비밀, 생활습관 바꾸면 건강이 보인다 입니다. 지은이는 김충은, 펴낸 곳은 중앙생활사입니다. 100년 건강의 비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기대 수명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건강 수명이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평소 건강에 대한 별다른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병들기 마련이고 이는 일상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며 면역력을 높여놓아야 합니다. 현재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장수한다고 한들 삶의 즐거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책에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꾸리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유용한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습관과 식습관, 음식. 건강 장수는 올바른 식습관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좋은 식습관이 건강을 지킨다. 즉, 영양소 균형이 깨진 나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좋은 식습관으로 무엇을 어떻게 삼시세끼를 먹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진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 나쁜 식습관으로 탄수화물 과잉 섭취와 탕이나 국의 고염식, 채소 섭취 부족, 과식, 외식, 간편식 위주의 식사, 아침 결식 등을 꼽았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나쁜 식습관이 암, 고혈압, 당뇨병 같은 질병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맞아 무병장수하려면 젊어서부터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 즉, 좋은 생활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습관적인 운동에 관심을 갖는 일이다. 사람이 과식 등으로 배가 부른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대사증후군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즉, 고혈당,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지방간, 과체중, 고요산혈증, 통풍 등의 성인병에 시달린다. 그래서 병에 안 걸리게 하려면 배의 80%만 채워 약간 모자라게 먹는 소식을 하는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방부제나 항생제가 들어있는 식품을 적게 먹는 건강한 올바른 식습관부터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강 결정 요인을 통계적으로 보면 유전이 20%, 환경이 20%, 의료가 8%, 생활습관이 52%를 차지할 정도로 생활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요사이 당뇨병, 뇌졸중, 뇌출혈, 고혈압 등을 성인병이라고 하지 않고 소아 등 젊은 사람도 걸리기 때문에 생활습관병이라 부른다. 또 뱃살의 과체중, 비만도 정부까지 비만과의 전쟁에 나설 정도로 엄연한 질병으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식생활 습관병이라 할 수 있다. 즉, 각종 패스트푸드에 노출된 환경에서
편식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각종 성인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필요한 병이다. 또한 암도 불치병이 아니고 생활습관병이다. 20, 30대 젊어서부터의 나쁜 습관이 40대 이후에 암을 비롯한 갖가지 성인병, 생활습관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은 습관적인 동물이다. 게다가 음식물의 좋고 싫음이 분명하다. 싫어하면 먹지 않고 좋아하면 달콤한 마시멜로에 길들여진 어린이들이 달콤함을 끊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매일이라도 먹게 된다. 이런 편식 습관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영양 불균형으로 갖가지 병들을 유발한다. 편식은 아주 나쁜 식습관으로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길러야 한다. 암 발병 원인의 식생활이, 즉 음식이 30에서 35%를 차지한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연구팀에 의하면 하루 채소 과일을 5번 먹으면 3년, 담배를 끊으면 4, 5년, 운동량을 적당히 늘리면 3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생활습관, 식사습관, 생활환경을 바꾸면 1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과를 내기까지 뒷받침해주는 각자 자신만의 규칙으로 행하는 의식이나 생활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예컨대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는 술, 담배, 탄산음료, 커피 등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음식도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는 샐러드와 닭가슴살 위주로 먹는 식습관을 가졌다. 또한 매일 잇몸 일으키기 3000번과 팔굽혀펴기 1000번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 생활습관을 유지했다. 축구 영웅도 알고 보면 이런 성실하고 올바른 건강한 식생활 습관의 산물이었다. 물방울 그림으로 유명한 김창열 화백은 아침 30분씩 물구나무 서기로, 또 끊임없이 베스트셀러 작품을 써온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계속 지탱해주는 리추얼로 마라톤을 꼽았고,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30분씩 명상을 하는 생활습관을 성공의 비결로 꼽았을 정도다. 이런 좋은 습관이 성공을 위한 키워드가 된 것처럼 건강이나 장수를 위해서도 좋은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또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의 예를 들어보자. 먼저 좋은 습관의 예로 유대인들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보이고 특히 암에 걸리지 않는 민족으로도 유명한데 거기에는 여가와 휴식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그들만의 습성이 있다고 한다. 일할 때는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 쉴 때는 푹 쉬는 절도 있는 생활 등의 좋은 습관과 건강한 습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암 전문의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또 하나의 항암 치료라고 강조할 정도이다. 나쁜 습관 예로 우리는 주변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쉼 없이 일만 하다 이제 좀 살만해져 쉬려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꼭 그때 암 등 난치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것은 나이든 노년 세대들의 경우 그동안의 삶이 산업화란 미명 아래 월화수목금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젊어서부터 손톱이 닳고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마치 일밖에 모르듯이 살았기 때문이다.
즉 먹고 사는 게 여유롭지 않아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일 중독에 건강을 돌볼 틈도 없이 쉼없이 너무 무리하게 살아온 나쁜 습관 때문이다. 또 다른 나쁜 습관의 실례로 얼마 전 절친한 대학원 동창생의 아내가 성인의 경우 10만 명당 1명의 비율로 발생한다는 혈액암인 백혈병에 걸린 사실을 알았다. 이 친구 얘기로는 백방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보는데 가족력도 없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의심 가는 부분을 찾아낸 결론이 바로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결벽증이었다. 즉, 매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양의 알코올과 낙스의 소독 남용에 생활 습관이 면역력을 떨어뜨려 병에 걸렸다는 것이다. 이 친구는 아내의 이런 나쁜 습관을 진작 못 끊게 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나쁜 습관은 지속하기는 쉬워도 막상 끊거나 버려야 한다고 하면 그 고통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아 실천 또한 힘들다. 하지만 좋은 습관은 가지기도 힘들고 유지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 특히 암 등 생활 습관병은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만 환자들은 병을 극복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르듯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그리고 덧붙여 건강을 위해서는 습관적인 운동과 더불어 고통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헬스장에 가보면 물을 끓이는 것은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다. 고통을 참아내며 포기하는 시점을 조금만 더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이 몸의 구석구석을 깨우는 힘이다. 에너지는 쓴 만큼 생긴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의 습관적인 운동으로 몸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 나중 미래에 몸 때문에 힘든 날이 온다. 감각기관 건강관리, 치아, 눈, 귀. 옛날에는 치과 의사가 환자들의 이만 보고도 몇 살까지 살는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예부터 이는 오복의 하나로 귀하게 여겼다. 세월이 지난 현재에도 치아 관리만 잘해도 장수한다고 말할 정도로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 그것은 입속 세균이 혈관에 침투해 몸 안을 돌면서 심근경색이나 췌장암, 유방암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주위에서 나이든 노년층을 보면 대부분 자기 치아 가진 사람이 드물 정도로 치아 건강이 안 좋다. 한 노인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1000명의 노인 중 52%가 풍치 등 치아 부실로 힘들고 46%가 시력장애, 23%가 청력장애를 호소할 정도로 이 눈, 귀의 총체적인 장애로 힘든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의 경우 어린애 연구치는 사랑니 유무에 따라 28개에서 32개다. 나이 들수록 하나둘 망가져 50대 초반에 24.8개인 자연이 숫자가 점점 줄어 65세가 되면 평균 12.1개로 절반으로 확 줄어든다. 또 필자 주변에는 잇몸이 안 좋아 치아를 다 뽑고 틀니를 하는 지인이 여럿 있을 정도다.
이렇게 치아는 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징표다. 때문에 돋보기, 보청기와 더불어 틀니는 노인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눈, 귀 장애로 안 살려면 이들 관리에 힘을 써야 한다. 나이 들어 치아의 건강을 잃었을 때 찾게 되는 것이 보철 치료인데 그 중에서도 틀니를 가장 많이 한다. 우리나라 틀니 사용자는 60세 이상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300만 명 이상이다. 이렇게 나이 들면 대부분 잇몸이 안 좋아 치아를 다 뽑거나 틀니를 하거나 치아가 군데군데 빠져 브릿지하거나 임플란트를 한다. 이런 상황이 닥쳐 이가 부실하면 잘 씹지를 못해 음식을 먹는데 제약이 따른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못 먹게 되면서 영양 불균형을 가져오고 이는 곧 노년층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힐 정도다. 그래서 노년층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치아 건강이다. 그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귀찮지만 아침이나 저녁 한 번은 소금으로 잇몸과 이를 닦는다. 그러면 잇몸도 좋아지고 충치 예방에도 좋으며 특히 치약에 들어있는 파라벤이란 성분의 발암물질을 안 먹어서 좋다. 또 세심한 칫솔질과 함께 치실로 프라그를 제거해주며 치아 균열과 조각리를 잘 관찰해 이상 있을 시 치과를 방문한다. 그리고 1년에 2번은 스케일링을 하고 이를 악 다물지 않는다. 거기다 특히 치주 질환에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은 구강 내 세균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킴은 물론 치아 주위 골조직까지 파괴하므로 치주염을 방치하면 치아 대부분을 잃을 수 있고 정신건강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강 관리를 잘하려면 인체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이 입안이고 세균이 모여있는 세균집이 치석이므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을 꼭 제거해야 한다. 치아뿐 아니라 40대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신체의 변화를 겪는다. 40에서 50대 이른 나이에 벌써 노안이 와 눈이 침침해 돋보기 안경 없이는 신문 등 작은 글씨를 보기 힘들 정도로 생리적 시력 장애로 인해 눈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본다. 특히 TV 앞에서 살거나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눈을 혹사하는 현대인들은 노안이 일찍 찾아온다. 노안은 젊어서 말랑말랑하던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두께 조절이 잘 안 되어 눈이 뻑뻑하고 시려 가까운 거리의 글씨나 물체가 잘 안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노안을 늦추려면 혹사당하는 눈을 자주 쉬게 해야 한다. 즉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TV를 볼 때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고 10분에서 20분마다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야 한다. 또 쉬는 동안 눈을 감고 힘을 줬다가 다시 크게 뜨고 상하 좌우 눈동자를 돌리는 눈 스트레칭을 하면 안구 건조증이 사라지고 눈이 피로하지 않아 좋다. 지나친 자외선 노출이나 흡연은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노안을 늦추는 방법이다. 노안은 돋보기 안경으로 교정하지만 레이저 시술도 있고 백내장과 노안을 한 번에 해결하는 수술도 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실명이 이를 수 있는 3대 실명 질환인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 같은 암질환도
백내장, 노안과 함께 찾아든다. 특히 황반편성은 치료를 안 하면 2년 내 실명률이 15%에 달해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예방하려면 눈 피로를 풀어주는 아스타잔틴 성분이 들어있는 연어, 새우, 송어를 섭취해야 한다. 또 황반편성 예방을 돕는 루테인 성분이 많은 케일, 브로콜리, 달걀 노른자와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야맹증에 좋은 비타민 A가 들어있는 당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를 자주 섭취해야 한다. 그리고 귀 청력 관리도 중요한데 한 50대 유명 여가수는 난청으로 인해 청력이 많이 소실되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젊어서도 청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청력은 인간의 인식 기능 중 가장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어 젊은 나이인 보통 40대부터 난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이 든 층에 많은 허리, 다리 아픈 것보다도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더 심각한 질환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약 절반 이상이 대화에 장애를 줄 정도의 생리적 변화의 청력 장애인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다. 즉, 나이가 들면 보통 크기의 말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소리가 안 들리는 난청이 잘 생긴다. 난청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노인성 난청이고 둘째는 젊어서 이어폰 끼고 음악 크게 들어 귀를 혹사한 소음성 난청이다. 거기다 주변에서 보면 돌발성 난청 환자가 의외로 많을 정도로 돌발성 난청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반복되는 소음과 바이러스,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 원인으로 추측될 뿐이고 증상은 특별한 원인 없이 한쪽 귀만 먹먹하거나 소리가 3일 이상 잘 들리지 않고 이명과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특히 돌발성 난청은 2주 이내에 치료하면 호전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청력 손실을 가져와 평생 난청으로 고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청 이상이 나타나면 의사소통이 힘들어지고 전화, 초인종 소리를 잘 듣지 못해 일상생활이 불편해진다. 그리고 우울증, 치매 등의 위험이 커진다. 거기다 주위에서 소외되고 집단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태로까지 몰린다. 그래서 젊어서 이어폰 꽂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에어로빅장 같은 데서 큰 소리 나는 스피커로 인해 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 TV 소리를 자꾸 크게 하는 습관 등으로 귀를 혹사시키면 나중에 귀가 안 들려 상대방과의 소통 중단이라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이 들어 따돌림 안 당하려면 젊어서부터 미리미리 청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올 수 있는 감각기관 장애를 막으려면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 건강 꿀팁, 운동. 건강과 운동은 때려야 때릴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고 중요하다. 특히 100세 시대에는 건강해야 노후가 보장되고 또한 잃어버린 10년의 노후가 안 되려면 건강해야 한다. 이제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다. 이러다 보니 고령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고령 환자까지 많게 되다 보니 집집마다 노인 요양원 문제가 골칫거리로 대두된다. 즉, 많은 사람이 마지막을 요양원에서 수년을 고생하고 결국 중환자실에서 몇 주의 고통을 당하다
세상을 떠난다. 그 사이에 가족들은 지치고 불화가 생기고 병원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게 현 실정이다. 이렇게 유사일에 인간은 무병장수를 꿈꿔왔는데 장수는 되고 있지만 무병이 어렵다. 그래서 아프지 않는 무병장수의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라는 얘기다. 또한 기적처럼 살아난 암 생존자들과 장수자들의 공통된 것 중에 운동이 포함되는 것만 봐도 운동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연구기관 결과 발표나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암에 있어 발병률이 낮은 걸로 나와 있다. 그것은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의 유연성과 기력이 좋아지고 심혈관이 더욱 넓어지기 때문이다. 또 체중이 감소하고 혈압이 저하되는 등 신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운동의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은 정신적인 이로움이다. 즉, 즐거움, 정신적 활력 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병장수란 말을 많이 한다. 한마디로 무병하면 장수하기 어렵다. 건강을 자신해서 별다른 관리도 없이 긴장 없이 마음 놓고 지내다가 갑자기 병마를 만나면 처음 간 병원이 마지막이 될 정도로 이미 병이 깊을 대로 깊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생 품고 가야 하는 병 한두 가지 정도는 있어야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는 등 건강을 관리하고 장수할 수 있다는 일병장수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피트니스 클럽, 공원, 앞산, 뒷산에 가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계절 꾸준히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큰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다. 또 성인이 된 후 활발한 운동으로 보낸 1시간은 수명을 1시간씩 연장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현재 남성 성인의 경우 하루 3,000에서 4,000보 정도 걷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든 하루 10,000에서 15,000보를 걸어야 한다. 만일 그 이하로 걷는 날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장병과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올레길, 둘레길도 걸어보고 산행도 해보고 바닷길도 걸어보고 거기다 체력과 돈이 뒷받침되고 시간까지 허락된다면 과감히 해외로 나가보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행이라는 뉴질랜드 밀포드 트레킹을 비롯해 네팔의 히말라야 트레킹,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남미 잉카 트레킹, 규슈 올레 트레킹 등 어디든 걸어보자. 특히 매일 먹는 새끼 밥과 더불어 평소 매일 만보 걷기 등 매일 하는 운동이 건강을 위한 보약임을 명심하자. 노년기 건강에는 운동 중에서도 근육 강화 운동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근육은 40대 이후 해마다 1% 이상씩 감소, 80세가 되면 최대 근육량의 50% 수준이 되고 근육이 감소하면 병을 이겨내는 힘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년기 건강에는 근육에 답이 있다 할 정도로 50에서 60대부터는 근육 강화를 위해 근육 운동을 해야 하고 근육 강화 중에도 특히 허벅지 강화를 위해 하체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그것은 하체 근육이 질병을 예방하고 질 높은 삶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근육 강화를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하다. 나이 들어 하체가 부실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즉, 하체 근육량이 줄면 잘 넘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는다.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큰 부상을 입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당분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대사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년층은 이 부위가 발달해야 같은 영양소를 섭취하더라도 더 오랫동안 힘을 낼 수 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생활에서 찾아보면 걷기와 구보이다. 나이 들어서 걷기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 좋은 운동인데 가장 효과적인 걷기 운동은 살림욕과 겸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평균 직업군을 따지면 그것은 목동이다. 왜 오래 살까? 그것은 공기 좋은 곳에서 적당히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즉, 오래 사는 데는 일이든 운동이든 과로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게 제일인데 목동이 사는 유목지대는 대부분 공기가 좋은 해발 700m 전후에 위치하고 몸에 무리가 갈 만큼 격한 운동도 없으면서 하루 종일 많은 가축들을 몰고 산을 오르고 내리는 일을 반복하는 등 생활에서 많이 걷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다. 또 장수하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 발에 티눈이나 굳은 살이 있다는데 이것은 그만큼 많이 걸어 다녔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리고 50대를 출발선에 일렬로 세우고 걸어오라고 할 때 늦게 오는 순서부터 먼저 죽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뒷짐지고 천천히 오는 걷는 속도가 느린 사람이 빨리 죽는다. 그래서 보통 걸을 때 조금 빨리 걷는 것이 좋다. 1분에 120보를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걸어야 심장이나 혈액순환에 좋고 허벅지 근육 키우는데 좋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가 관절에 큰 무리가 가지 않고 하체를 튼튼히 하는데 아주 좋다. 필자의 경우 시간 날 때마다 걷고 매일 아침 뒷산에 올라 운동기구 만지며 주말에는 산행 아니면 자전거 타기 등 근육 강화에 힘쓴다. 그리고 100세 시대가 되면서 최근에는 승마가 노후에 즐길 만한 스포츠로 각광받는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 대사량이 부족해 누구나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승마는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켜 근력을 늘려주는 좋은 운동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건강 꿀팁 체온. 보통 체중계는 자주 재어보면서 체온계를 재는 사람은 환자 아니고는 드물다. 지금 당장 자신의 체온을 재어보자. 본인들은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저체온인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운동을 싫어하고 찬 음식과 에어컨 등 몸을 차갑게 하는 습관과 주변 환경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장수 국가 1위인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즉, 취침 전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목욕하는 목욕 문화의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한다. 꼭 탕이 있는 욕조에 들어가 매일 반신욕으로 혈액순환과 체온을 높이는 개인 노력과 또 지자체마다 운동하는 노인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주며 운동을 통해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해서 건강을 지키게 하는 것들이 일본 사람들의 장수 비결로 꼽힌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춥다, 덥다, 열이 난다 등 체온과 관련된 말을 자주 쓴다. 체온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아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는 물론 일반인도 가끔은 자신의 체온을 잴 필요가 있다.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전자체온계를 항문에 넣고 재는 방법, 혀 밑에 넣고 재는 방법, 겨드랑이 중간에 넣고 재는 방법, 귀 속에 넣고 재는 방법에 4가지가 있다. 실제로 체온을 측정해보면 정상 체온 36.5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활기차게 생활하는 사람의 체온은 36.8도 정도로 높다. 그다지 활기차지 않거나 한가로운 사람의 체온은 보통 기준으로 말하는 36.5도이다. 대부분의 병은 몸을 혹사해 체온이 낮아지는 데서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36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체온 상태가 된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이털 사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혈압, 맥박, 호흡, 체온 4가지다. 응급실에 가거나 수술하기 전에 이 바이털 사인을 꼭 체크하기 시작한다. 바이털 사인 중에서도 체온은 건강한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체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체온은 36도에서 37.5도일 때 가장 건강하다고 한다. 35도에서 36도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잠재적인 환자 후보군으로 장기화되면 온갖 질병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은 체내 대사에 필요한 효소 활동이 약해져 산소나 영양분이 우리 몸에 제대로 운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체온이 1도 저하되면 면역력을 30% 정도 저하시킨다. 그것은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계의 양이 줄어들어 면역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땀이 나기 시작해 면역력이 순간 5배에서 6배 증가되므로 하루 1, 2회는 땀을 흘리는 것이 좋다.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열이 나고 체온이 올라가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러나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몸이 열을 잘 내지 않게 된다. 그러면 늘 저체온 상태가 되어 혈류 장애가 일어나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주변에서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손발이 차갑다. 실제로 암 환자들의 체온을 재보면 정상 체온을 훨씬 밑도는 저체온이 대부분이다. 반대로 평소에 자주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나이 들어서는 습관적으로 매일 따끈한 차 한 잔과 샤워 등을 통해 체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가끔 목욕, 족욕, 반신욕, 온천욕 등을 하거나 꾸준히 걷거나 자전거 타기를 즐기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숙면에 좋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높아지고 저체온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좋다. 이렇게 체온을 높이는 생활 습관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기대해보자. 건강 꿀팁 웃음. 웃음은 인간이 알고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만병을 치유하는 자연 항생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이란 단어 앞에는 웃음이 있다 할 정도로 건강하려면 먼저 웃어야 한다. 우리나라 한 연구기관이 같은 웃음거리를 가지고 여러 층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웃었고 그 다음이 여학생, 남학생, 아주머니, 아저씨, 어르신 순이었다. 관심을 끄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남성일수록 적게 웃었는데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긴 것도 이와 관계 있어 보인다. 참고로 2017년 8월 100세를 맞아 장수 상징 지팡이를 받은 노인들은 1423명인데 이들 중 남성은
22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195명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비율이 훨씬 많았다. 또한 지구상에서 100세 넘은 노인이 많은 대다수 장수촌에서도 남성 노인의 비율은 여성의 7분의 1에 불과했다. 그 이후로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주변 소통을 통해 웃고 수다 떨며 일을 놓지 않고 하는 데 비해 남성들은 노인이 되면 대다수가 잘 웃지도 않고 일뿐만 아니라 주변과 소통이나 운동도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다. 한 번 웃으면 한 살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살 더 먹는다는 뜻이다. 잘 웃으면 건강은 물론 나이에 비해 덜 늙는다. 사람은 웃거나 기분이 좋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엔도르핀 호르몬은 뇌내 모르핀이라고 불리며 아편보다 10배 정도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한다. 반대로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짜증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이란 호르몬의 일종인 맹독 성분이 생긴다. 즉,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며 피로하게 하는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분비되고 활성산소를 발생하여 건강을 해치게 한다. 상냥함의 대명사로 꼽히는 일본은 웃음을 많이 제공하고 웃음을 가르치는 학원도 많다. 일본인이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제일 긴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 예로 필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변에 있는 암 환자들과 접하다 보니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 신경질적이고 고집이 세고 경직된 얼굴에다 잘 웃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건강에 나쁘게 작용했을 것이다. 사람이 박장대소하면 321개의 근육이 움직이는데 신경 쓰고 인상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20개 정도의 근육만 움직인다고 한다. 그래서 손뼉 치면서 크게 웃으면 건강에 좋은 것이다. 노먼 커즌스는 1981년에 쓴 그의 책 질병의 해부에서 웃음은 체내에서 하는 조깅이라고 했다. 과학적으로도 웃음뿐만 아니라 작은 미소까지 긍정적인 생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보통 건강한 성인 70세까지의 기준으로 볼 때 모두 합해 잠자는 시간은 28년, 일하는 시간은 24년, 여자가 화장하는 시간은 2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럼 70년을 사는 동안 많이 웃는 사람의 경우 웃는 시간은 모두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80에서 90일, 즉 3개월도 못 된다고 한다. 이렇게 웃음에 인색하기 때문에 현대인이 병에 노출되기가 쉽다고 한다. 선진국 병원에서 우울 치료는 처음부터 약물 치료를 우선하지 않고 먼저 웃음을 처방전으로 내리면서 웃게끔 한다고 한다. 웃음 치료 내용을 보면 가볍게 가만히 그냥 웃는 것이 아니고 땅을 치거나 하면서 숨을 참으며 긴 호흡의 신 목소리로 대성통곡하듯이 동작을 크게 해서 웃는다고 한다. 이렇게 웃음 치료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약물 치료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웃음 치료 비용이 30분당 20만 원씩 할 정도로 비싼 게 흠이다. 그래서 만들어서 하는 억지 웃음도 효과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니 거울을 보면서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올리는 연습을 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돼 평상시 웃을 때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지금부터 반강제적으로라도
웃음을 지어보자. 웃는 사람은 엔도르핀이 생겨서 자신의 건강에 좋고 남들이 보면 명랑해서 좋고 웃으면 대인관계도 원만해져서 좋고 이렇게 돈 안 들이고 좋은 효과까지 볼 수 있으니 일석사조가 아닌가.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한 후 이것을 습관화하여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처럼 웃음으로 복을 불러보자.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는 어떤 병? 노년의 그림자 치매는 수술해서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질환이다. 치매는 옛날엔 정확한 병명이 없어 그저 대충 노망이라고 불렸던 병이다.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인지 능력이 서서히 감퇴되는 증상으로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으나 영혼의 정신줄이 망가져 정전 상태인 무서운 질환이다. 치매의 종류는 너무 다양해 깔깔 웃는 치매부터 아무 건물이나 자기 것이라고 하거나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등 나이 들어 이상한 행위를 보이면 치매로 봐야 한다. 그리고 기억력 저하만 치매가 아니고 느린 행동, 심한 잠꼬대와 우울증도 치매일 수가 있다. 치매의 양대산맥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로 나뉘는데 치매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이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에 아밀로이드라는 잘못된 단백질이 쌓이는 병이다. 증상이 시작되는 나이는 대략 70에서 75세경이다. 젊은 사람도 걸리는 혈관성 치매는 혈관 안쪽에 기름 같은 찌꺼기가 끼어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노폐물이 쌓여 뇌혈관이 막히고 이로 인해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생기는 치매다. 정신과 전문의의 말에 의하면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공부, 독서를 통해 뇌를 활발히 사용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나이 들수록 뇌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 1.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해 최근 일부터 잊어버린다. 2. 망상증과 공격성이 나타난다. 3. 방향 감각이 떨어지고 단어, 이름을 못 떠올리는 등 기억력이 떨어진다. 혈관성 치매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 1. 몸에 마비가 오거나 발음이 부정확하고 시야가 좁아진다. 2. 갑작스럽게 기억력, 인지 능력이 나빠진다. 3. 성격이 급해지거나 게을러지며 욱하는 증상이 생긴다.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예방 및 해결 방안 1. 기름진 식습관을 개선한다. 2. 혈관 건강에 중요한 두뇌 영양소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한다. 3. 치매 예방에 좋은 카테킨 성분의 녹차, 녹황색 채소, 등푸른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와 카레를 자주 먹는다. 4. 매일 신문과 책을 읽고 일기나 가계부를 써서 뇌세포를 활성화한다. 5.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고 공부한다. 6.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 움직이는 신체 운동을 한다. 7. 걷기는 뇌 운동에 도움이 되므로 걷기를 생활화한다. 8. 사람들과 접촉이 줄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9. 신체와 뇌는 어느 정도는 혹사시켜야
육체 건강, 정신 건강에 좋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